저는 충청도 논산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독불 장군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딸 6에 아들 하나인데 다 그리고 뭐 약간 지위가 높다 보니까 다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대학교까지.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공부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표만 받으면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에 미루나무 있죠. 그거를 꺾어가지고 사진 갖고 뒤에다 감춰놓고 그걸 보고 때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네가 가서 매를 꺾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꺾고 갈까요? 약 싫은 거. 아니 썩은 거. 썩은 거. 가는 거.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당신이 준비한 미루나무 그걸 가지고 어려서 다른 것보다도 공부 안 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남자들만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대학교까지 공짜인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아버지 성화가 그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저 공부 안 해요. 나 대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저희 7명 중에 제가 공부를 조금 했다고 봅니다. 왜 안 가냐는 거야. 다른 애들은 안 가도 너는 가야지. 근데요 저는 그때부터 벌써 떡잎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공부 안 해도 난 성공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무 미심쩍은 거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짝사랑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엄청 그 선생님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거짓말로 배 아프다 그러고 수칙실에 가서 누워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웃으로 발령을 갔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 찾아갔어요. 저는 제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선생님 저는 공부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자꾸 대학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생님이 가라고 했겠어요. 가지 말라고. 당연히 가라고 했겠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순진했는지 선생님은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학교를 졸업하고 저를 삼성에 집어넣었어요. 어디? 서울 그 시청 앞에 있는 동방프라자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삼성 본관.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빌딩이 높아서 삼성에 다닌다고 그러면 굉장히 일시됐는데 충청도 논산에 아주 시골에 논산여고 나온 제가 삼성에 취직을 해서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생이 졸업하고 이렇게 그 회사에 오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거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가 능력만 되면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동영상을 꽃꽂이를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정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꽃을 보면서 자라서 꽃을 꺾어서 맨날 이렇게 꽂아놓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너는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몸살을 하면서 꺾어서 갖다 놓냐. 근데 아버지의 서명을 받았는지 회사 다닐 때 이렇게 꽃꽂이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국가 자격증이 없고 사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 자격증을 따자마자 그것도 당돌하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가르쳐도 되죠? 지금 학생들 그런 학생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엄청 당돌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한국화해회 김정수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면서 상급 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이제 강의해도 돼요? 상급 땄으니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잡을 했어요. 삼성에 우리 직원들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도 강의를 하고 또 기회가 좋았던 거는 우리 거기에서 강의를 했던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면서 강의를 못하게 됐어요. 제가 또 뭐라 그랬대요? 제가 해볼게요. 내가 이제 강의해도 되지. 엄마 언니 가면 너무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30살 때까지 26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제가 삼성에 강의를 했고 삼성에 5, 6군데 강의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면 직장을 못 다녔거든요. 못 다녔는데 내가 좀 잘했나 봐요. 너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갈등이 왔어요. 내가 직장을 다닐 것인가 꽃일을 할 것인가. 결국은 꽃일을 선택을 해서 저는 그때 5, 6군데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너무 행복한 거는 강의를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월화수목금이면
아침에 꽃을 사서 남대문에서 사서 지게 아저씨한테 주면 3,000원을 주면 되거든요. 그럼 동방그라로 배달을 시키면 저는 실컷 놀다가 저녁 6시 때 직원들 퇴근할 때 가서 1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조영수 지회장님 하실래요 앞에서? 자,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잊어버려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저기 박에서 교육위원장님은 저하고 한 13년 정도인데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성공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은 뭐 이렇게 거두고 이런 걸 떠나서 무관심한 거예요. 오면 감사하고 가고 감사하고 마음 상처 받지 말자. 그죠?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30살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성남에 있었는데 IMF 때 어떻게 돼요? 제가 가위가 끊기는 거예요. 선생님 부르면 저는 무서워 죽겠어. 아, 또 뭔 얘기를 할까? 그러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나오는 감사비도 없고 지르비도 없고 꽃꽂이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끔씩 용감한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꼭하게 차리면 꼭 하나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그럼 선생님이 하면 당연히 팔아주죠. 성남의 4층에다가 꽃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1층도 안 되는데 어떻게 4층에다 꽃가게를 하나? 전 생각이 있었죠. 왜 그동안에 다녔던 강의했던 데들이 다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 유통업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자기가 꽃가게를 차릴 건데 자기가 꽃가게 지켜만 줄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주문이 오면 오늘은 생화가 있기는 한데 좀 시들었는데 조금 싱싱한 게 필요하면 저녁 때 할 수 있어요. 시장 갔다 와서 이렇게 고객을 다리빨로 돌려서 시드는 게 있으면 제가 강의하고 올 때 그때 또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사람이 좀 배달하기가 힘들면 내일 좀 물건이 좋은 게 들어오는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꽃집들이 장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어버이날 되면 콩바구니 5,000원인데 모이면 뭐라 하냐면 나는 2천만 원 팔아서 나는 3천만 원 팔아서 근데 저는 배가 한번 주겠더라고요. 왜 4층에서 꽃집을 하니까 매출이 없어요. 그리고 기껏해봐야 전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층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4년 정도, 지금은 꽃집 한 지 한 27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3년 하고 1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하고 달라서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48살이 됐습니다. 48살 때 명지대학교에서 제가 한국하회에 있었고 우리 그 꽃예술 작가협회에 있다 보니까 명지대학교 강의 가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명지대학교에 웨딩 쪽에 교육을 그 강사를 좀 오면 안 되겠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평생교육원의 강사들은요 내가 몇 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모집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 교육을 못해요. 그때는 더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성남에서 4층에 하면서 성남의 여성복지관에 교육강사를 모집했을 때 거기 제가 한 번에 딱 넣었는데 됐어요. 지금도 교육강사들 보통 2년 정도 하고 다시 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거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8살 때 제가 들어왔는데 프로필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최종 학력이 논산여자고등학교예요. 근데 이 회장님은 전문대학교 나온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저는요 너무 바빠서 강의 못 나가요. 왜? 마음 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정작 필요한데 프로필이 저를 굉장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 하늘이 저를 살렸는지 옥진주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네. 오아시스에 있는 옥진주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한 학기 끝나고 하면 그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저희 꽃집으로 왔어요. 1층에는 꽃집인데 지하에 40명 정도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70명씩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그렇게 할 때 옥진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신구대학교에 학생 입학할 사람이 없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못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나도 강의
그때 제 찐 제자 한 명한테 길을 불렀어요. 야, 나 신부대학교 갈 건데 너 갈래? 그때 야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랑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쏙닥쏙닥 하면 더 듣고 싶죠? 얘가 쏙닥쏙닥 하는 소리 듣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학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어머, 너도 들어와, 일로 와봐. 이 신부대학교에서 오라고 하는데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 승희한테 얘기했어. 정국이 너도 갈래? 근데 얘는 지가 금방 간다고 그러더라고. 얘는 자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친구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이 최정용이라고 하는 애는 전국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장승이라고 하는 애는 과대표가 돼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머 어떻게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어떻게 공부를 같이 해? 근데 안 좋을 때가 뭐냐면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이 친구들이 약간 안개를 피는 거야. 안 가르쳐줘. 똑같은 반이니까 그렇지.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장학금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삐지죠. 그럼 선생님 표정이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알려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구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끝날 때쯤에 우리 조교가 그 환경대학교 안성의 환경대학교 야간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나 그만할게요. 나 박수도 한 번씩 치고 그래서 환경대학교에 편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친구대학교 졸업을 하고 환경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한 달에 교통비 기름값이 되게 비쌀 때가 한 68만 원, 7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에 몇 군데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졸린지 저는 지금도 3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3시 반에 꽃시장을 가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어떤 때는 좀 푹 자고 싶은데 눈이 떠져. 그리고 잠이 안 와. 아우 씨 짜증나 죽겠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게 내 그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삼성에 계속 그렇게 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저의 일생에 가장 제가 마인드맵을 한 거는 환경대학교 다닐 때 그 어떤 교수님이 나의 마인드맵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죄송한데요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왔어요. 우리 엄마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남편한테 너네 집이 어디야? 너네 집을 가보자.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를 너무 싫어해요. 그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대로 내가 부잣집에 가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수중을 두는 것보다 못 사는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런 마음이 더 있었어요. 왜? 엄마 아버지한테 나 대학교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당대함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요. 대신에 우리 남편은 제가 일을 못하게 했어요. 왜? 배달도 가야 되잖아. 근데 사람 시키는 것보다 당신이 가는 게 좋잖아. 제가 우리 남편 길을 막았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참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 되려면 부부가 협력해서 잘 돼야지 한 사람은 잘 될 수 없고요. 예전에 미용할 때 샵하면 보셨죠? 남자가 일을 잘해도 여자가 돈을 잘 벌면 샵하면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 이런 걸 보니까 두 사람이 잘 되면 가정은 풍지박산 나요. 얘들은 누가 키워요?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 되죠. 왜? 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정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꽃을 하면서 이천에 한 2,000평 정도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원이 없었어요. 그냥 연구실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 제 꿈은 학원을 차리는 건데 저번에 멋진 학원을 차려서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이 학생들을 데려다 왔다 하고 그 다음에 정원에 있는 이런 소재들을 자연 소재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쾌적하게 점심도 먹고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조경하는 것들을 서울에 보면 르네상스 호텔 앞에 굉장히 조경이 잘 돼 있는데 그걸 사진에 넣어서 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을? 저는 교수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두 번째, 학원을 하는 꿈을 가졌어요. 세 번째,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면 꿈은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이모님들 제 나이 다 아시잖아요. 저 내일 모레면 70이잖아요. 왜 아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너무 제가 힘든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한 이런 시댁에 시집을 왔지만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이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나한테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꿈을 그렇게 세 가지를 가졌는데 일단 거기는 아니더라도 저는 100평짜리 학원을 제 소유물로 가지게 됐고요. 이게 순전히 뭘로? 꽃을 해서. 우리가 꽃을 하면 남들이 그래요. 아, 꽃 장사 잘 돼? 알았어? 그냥 먹고 살아. 이 정도의 말씀에 답이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요? 돈도 모아야죠. 그리고 저는요, 자식한테 하나도 물려줄 생각 없어요. 그래서 내놨어요. 왜? 내가 70인데 살면 100세를 살 거예요. 물론 희망은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아직 자식들한테 손해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쓰는 거예요. 제가 화운연대 회장하면서 작년도에 그 작년도에 한 1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 작년도에 2억이 마이너스가 났고 올해는 제로예요. 그래도 저 무진장 행복해 보이죠? 왜? 돈이 전부 많이 나서. 저는 제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명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 사람들은 꼭 명품을 써야지 그 사람의 품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옷 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명품 안 사요. 그리고 저는 브랜드 이름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내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돈을 100만 원 쓸 거 10만 원 쓰면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행복하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꼭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공이 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굉장히 행복하다. 천상병 시인 아시잖아요. 그 사람 막걸리만 먹고도 얼마나 행복해요. 남이 볼 때는 거지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었다.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쯤 끝날 거예요. 엄청난 그 노하우가 있지만 그건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